이뇨한 전 국회의원의 대한적십자사 회장 선출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전 기습 밀실 임명이었다는 구체적인 내부 제보가 폭로되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탄핵 표결 불참, 내란 수계 윤석열, 김건희 옹호 발언, 의료 민영화 주장으로 논란을 빚은 인물이 왜 이재명 정부에서 적십자 수장으로 지명됐는지, 그 배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뉴욕에 4년 살았는데요. 네. 마피아가요. 마피아 조직도 아이하고 그 집안 부인하고는 안 걷습니다. 민주당 사람들이 잘하는 거는 뭘 프레임을 짜서 다 지나간 일들을 가지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다 알겠습니다. 지나간 일입니다.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의 대한적십자사 회장 선출 기류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청와대는 통합인사라는 입장이었는데 비상계엄에 옹호한 인사는 인정할 수 없다는 여권 지지층의 반발이 커지자 인준 보류 기류까지 감지됩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의 대한적십자사 회장 선출을 두고 여권 내 논란이 가라앉질 않으면서 청와대가 고민에 빠진 모습입니다. 계엄은 잘못됐다면서도 윤석열을 이해한다고 한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면서 여권 반대 기류가 거세졌습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와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적인 인준뿐입니다. 다음 달 말쯤에는 결정이 될 텐데요. 무엇보다 적십자사 직원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런 건지 강향근 보건의료노조 대한적십자사 의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메일로 제보가 왔는데요. 뭐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제가 하나 궁금한 점이 일단은 보건복지부나 이런 곳에서는 청와대도 그렇고 적십자사에는 그 민간회사의 이사진처럼 중앙위원회라는 조직이 있대요. 28명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인요한 전 의원이 회장으로 선출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공식적으로 됐어요. 근데 지금 저희 내부자의 메일에 따르면 중앙위원회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5시 30분에 실시됐고 회장 후보자가 인요한이라는 것을 중앙위원회 위원들도 회의 현장에서 확인했다. 이렇게 지금 메일이 왔거든요. 근데 다각적으로 확인해 보면 지금 중앙위원회 위원들이 논의를 해서 서로 적합한 사람들을 추천을 해서 뭐 표결을 거치거나 이렇게 뽑힌 겁니까? 포기는 하지 않고요. 예. 제가 이제 전해 듣기로는 5시 30분에 이제 개최를 했고요. 예. 5시 40분경에 전용위원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어떤 거요? 전용위원. 전형위원. 예, 7분의 전용위원을 구성했고 거기서 이제 따로 후보를 누구를 세울 건지 논의를 했고 거기서 이제 아마 인요한 예. 지금 회장 후보자가 선출자가 지정이 되어서 제가 알기로 5시 50분경에 전체 중앙위원들에게 이분을 32대 적십자의 회장으로 선출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안건을 상정했고 거기에 참가했던 대다수의 이제 뭐 전체죠. 만장일치로 동의하고 6시 안에 이제 끝났다는 걸로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0분 만에 후보자를 추천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의결까지 한 건데 인요한 전 의원 말고 다른 후보자도 있었나요? 단독으로 돼 있었고. 추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제보 메일에 보면 위원들조차도 그 후보자가 누군지 현장에 와서 알았다는 건데 제가 이제 듣기로는 그 회의 탁자에 인요한 전 의원의 프로필이 적힌 종이가 이렇게 올려져 있었다고 하던데 그거 맞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참가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이제 그 현장에 있었던 분한테 확인을 했는데 인요한 전 위원장의 프로필이 담긴 A4 용지 한 장짜리 그게 회의 탁자에 있었고 그러니까 위원들도 그날 와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식적으로 경쟁을 거쳐서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사실 후보자가 여러 명이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단 30분 만에 추천부터 의결까지 끝났다. 이렇게 되면은 이건 사실은 적십자사 중앙위원회가 알아서 한 것이다가 아니게 되는데. 직원들은 다 알고 있죠. 이런 사실들을. 처음 있는 일이 아니지 않나요? 저희는 아마 대부분의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뭐 어떤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는 분을 아마 선정을 하고 이제 이렇게 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에 왜 이재명 정부가 인요한 씨를 이렇게 맞는 인물인가?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드는 부분 사실. 근데 이제 기자적인 관점에서 보면 적십자사가 스스로 한 것은 아니라고 볼 때 적십자사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누가 이 사람을 추천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보다 위에 있는 사람은 이제 국무총리가 있고 국무총리 위에는 이제 청와대 대통령과 뭐 관련 수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밖에 없는데 지금 청와대나 보건복지부의 해명과는 달랐다. 인선 과정이 달랐다는 게 지금 뭐 명약관화해졌어요. 근데 이제 제가 취재한 바로는 대통령이 한 것은 아니다라는 뭐 그런 건데 누가 했는지 정확히 특정은 안 됩니다만 문제는 이뇨한 전 의원이 꼭 국민의힘 출신이라서 그런 것도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적십자사는 하는 일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뭐 혈액 관리나 보니까 남북관계 그 사업도 하시죠. 맞습니다. 예, 인도적 지원인가요? 네, 이산가족 사업도 하고 이산가족 상봉. 맞습니다. 예,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치인 출신보다는 그런 정치적인 논란이 없는 전문가가 오는 게 낫지 않나요? 저희 뭐 조직법에도 뭐 등막이 있고 적십자 사업을 잘 아는 이런 분이 오시라고 이제 이야기는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부분 이제 낙하산 인사 논란이 항상 좀 있어 왔던 게 사실이죠.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혈액 사업과 구호 사업을 좀 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좀 자발적인 참여, 그다음에 적십자 사업을 신뢰하는 그렇죠. 그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제 후원 회원을 탈퇴한다든지 그다음에 헌혈을 거부한다든지 그런 좀 홍역을 치렀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원 같은 게 눈에 띄게 줄어들었나요? 그때 김성재. 그 당시에 조금 심각했다는 예, 그렇죠. 알고 그때 있습니다. 그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아직 근무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 적십자사 중앙위원회에서 선출이 됐을 뿐이지. 맞습니다. 적십자사 조직법 보니까 명예회장인 대통령이 인준을 해줘야 그때부터 이제 근무를 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근데 아직 대통령이 인준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기사에서 사실 인준이란 말은 적십자사 조직법에 있던데 원래는 대통령 하는 거 제가라고 할 텐데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아직 대통령이 인준을 하지 않아서 완전히 임명된 것은 아니다. 그죠? 그렇게 된 건데 지금 적십자사 내부 블라인드가 난리가 났다면서요. 지금 이번 논란도 그렇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적자도 좀 불어나는 마당에 직원들은 걱정이 되게 크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정치적 논란이 되신 분이 만약에 회장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 국민들이 이제 자발적인 뭐 헌혈이라든지 적십자 회비 납부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적십자 사업의 어떤 존립이라든지 이런 게 좀 위태로워질 수 있고요. 특히나 지금 혈액 사업 같은 경우는 혈액 재고가 지금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저출산 고령화가 지금 맞습니다. 계속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헌혈 가능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도 혈액 재고가 3일치를 유지하지 밖에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5일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약 이런 이제 회장님이 만약 취임을 하셔서 오게 되면 또 국민들의 거부 반응이 상당히 커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헌혈 거부를 하게 되면 실제로 혈액을 필요로 하는 병원의 환자들의 그렇죠. 생명을 위협을 받는 그런 진짜 심각한 상황에 도래될 수 있죠. 지금 이게 이제 22일 이후에 이뇨한 전 의원 선출되고 나서 뭐 후원이 끊긴다거나 뭐 예를 들면 뭐 항의 전화가 온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항의 전화는 많이 늘었다고 알고 있고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후원 해지는 아직 지금 이제 취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의 전화는 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직 취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결정을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대통령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인정이 안 됐다는 점 이미 이제 언론에서 보면 선출이 됐고 회장이라는 직함이 쓰여서 이미 일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 이제 취임은 안 했습니다. 지금 아닙니다. 아직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민주당도 그렇지만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적십자사 직원들은 앞으로 회장 선출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하는 방향이 있나요? 네, 저희는 지금 중앙위원회가 약간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마 중앙위원회의 독립성이라든지 의사의 결정 검증 과정이 투명하게 된다라고 좀 보기는 힘든 구조. 약간 그런 게 지금 의구심이 지금 대외적으로 계속 이게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중앙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이사회거든요. 공공기관에. 그렇죠.
지금 다른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는 노동이사제라든지 해가지고 직원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참석을 하게 돼 있는데 예. 저희는 이제 기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법적으로 이제 참석 의무가 없습니다. 아, 의무가 없군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사측에서는 이제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을 시킬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인데요. 아마 노동이사제가 도입돼서 저희 직원 대표가 들어간다든지 예. 이렇게 하면 아마 감시와 견제의 기능이 조금 더 좀 긍정적으로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중앙위원회 위원이 총 28명이고 네. 그중에 8명이 이제 현직 장관들이고 맞습니다. 8명 중에 1명은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장관이고 이번에 이뇨한 전 의원 선출할 때 이 8명의 장관들이 다 왔습니까? 제가 전해 듣기로는 그 복지부 장관 네. 예, 한 분만 오시고 다른 분들은 뭐 국장급이나 가장급이나 예, 장관 아닌 분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28명 중에 이제 21명의 위원들이 왔는데 이 21명의 위원들 그러니까 지금 이 현직 장관들 빼고는 윤석열 정권 때 다 어떻게 보면 임명이 됐던 분들인가요? 위원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지금 새로 임명됐다는 얘기는 못 들었으니까. 예, 한번 봐야 되겠지만 예. 꼭 윤석열 정부 때 다 임명됐다. 아, 뭐 예, 이게 위원회 임기가 임기가 있을 거 끝나면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바뀌기 때문에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위원들이 추천을 해가지고 거기서 뭐 호선을 하거나 의결을 해서 한 거는 아닌 게 확실해 보입니다. 지금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결국에는 이 중앙위원회 구조가 있고 낙하산 내리꽂는 방식이 아니고 이거는 꼭 국민의힘 의원 출신이어서 문제가 아니고 민주당 의원 출신들이라도 전직 정치인들이 이렇게 적십자사 회장 같은 데 가면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이제 사회적 등망이 있고 예. 적십자 사업을 잘 알고 예. 높은 도덕성을 가진 분이 예. 오셔가지고 역할을 좀 해주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적십자사 노조는 대통령이 좀 인준을 안 해주고 다시 좀 뽑았으면 그걸 원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고요. 예.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인준을 거부하라라고 의견을 좀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의 좀 결단이 있는 결단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사안은 적십자사 노조도 노조지만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도 좀 납득이 되지 않는 인사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어서 뭐 어찌됐든 대통령이 잘 판단해서 결정을 하시리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통령께서 지금 적십자의 명예회장이거든요. 그렇죠. 예, 관계가 없는 것도 아니네요. 네, 명예회장이니까. 맞습니다. 당연직이죠 또 그게. 네. 예. 대통령은 명예회장으로 예. 당연직이고요. 그래서 아마 적십자가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부분을 예. 그냥 가볍게 예. 보고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7월 말 정도까지 이제 인준이 마무리가 돼야 되거든요. 통상 절차에 따지면. 근데 이제 대통령이 그 명예회장이죠. 예. 적십자사에. 그러면서 대통령이 인준만 이제 형식적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건데 반발이 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의사 출신의 뭐 능력이나 뭐 형식적인 요건은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랬으니까 내부에서 추천도 하고 했겠죠. 근데 일단 정치인이었고 뭐 그만두긴 했습니다만 의원직을 본인이 계엄이나 탄핵 때 했던 행태랄지, 윤석열을 마음으로 이해를 한다랄지, 또 탄핵에 반대하는 그런 모습이었달지,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어려우시죠? 아니, 그게 아니라 의료와 관련된, 그러니까 지역이나 공공의료와 관련된 그 시민단체나 그 내부의 노조나 이 입장과도 다른 어떤 얘기들을 계속해 왔어요. 그러니까 본인 뭐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라도 이 적집사사에 관련된 그 기본 정책 기조와도 다른 얘기들을 해왔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이 마땅한가 시민단체나 노조 등에서도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또 의사 출신 국민의힘에서도 한지아 의원이 계속해서 이 부적절하다라고 반대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고민이 깊어지시겠다. 그러나 역대 내부에서 이제 추천위원회 또 그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인선이 된 사람이 또 인준이 안 된 경우도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고민의 지점인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인요한이라는 인간 자체를 싫어하는 분들이 아마 대다수일 거고 저도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국민의힘 당시에 있었던 의원직 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윤석열을 옹호했던 경력 자체를 국민들이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지금 2026년에 어떤 역할을 맡는 거에 대한 거부감을 저는 뭐 100% 존중을 하는데 뭐 아까 우리 앵커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중앙위원 28명 중에 8명 정도가 이 정부의 장관직들이 들어가는 게 맞고요. 나머지 20명들은 아마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신 분들이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만약에 후보 선출이 대한적 십자사 내부에서 정확한 기준 하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그걸 뭐 청와대가 개입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은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와대에서 일단은 입장을 인요한이 이 내란에 대한 어떤 스탠스를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공식적인 언급이 나왔고 그 이후에 인요한 씨가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도 있죠. 근데 거기까지가 이제 사실관계고 다만 이제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이 봉지욱 기자의 취재 내용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적십자사 내부에서 후보 선출 과정에 정부 개입이 됐다라는 지금 의혹 제기 아니에요? 이거는 어쨌든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이 의혹에 대해서는 소상히 해명할 필요는 있겠다. 그 정도로 생각을 듭니다. 다만 이게 대통령이 실제 인준을 거부한 사례가 없어요. 49년에 대한적 십자사가 마련되고 나서 대통령이 명예회장을 맡고 나서 그 기관이 선출하고 그 이후에 형식적 요건을 갖춰서 인준하는 절차를 단 한 번도 청와대가 거부하거나 이런 전례가 없기 때문에 그 또한 사실 부담이어서 야 그러면 네가 내란에 대해서 설명 제대로 해 라고 했더니만 인요한 씨가 납작 엎드린 건 사실이죠. 근데 지금 이 의혹은 새로운 의혹이라 여기서 어떤 판단이 조금 달라져야 될 필요도 있고 청와대가 현재까지도 아마 부담이진 않을까 뭐 이런 생각 해봅니다. 여기 나와 이제 내부자 제보라는 경우를 나와서 그런 건데 제가 어제 이제 JTBC에 나가서는 뭐라 그랬냐면 인요한 전 의원이 스스로 좀 이건 결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아마 지방선거 이후에 상황과 맥락이 바뀌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논리로 따지면 송미령 장관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 뭐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그다음에 이해운 장관 지명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본인이 장관 지명하고 난 다음에 내란 문제에 대해서 사과 반성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인요한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JTBC 반대했던 이유는 뭐냐면 적십자사의 홈페이지에 보니까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최고로 따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려고 했던 내란, 그다음에 일반 이적 죄를 지었던 윤석열 씨를 옹호했던 분이 적십자사 회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타당한가에 대해서 스스로 물어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인사 정책으로 따지고 본다면 이게 예를 들면 매우 튀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좀 이것만 이렇게 볼 수 있나 이런 좀 저는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옹호하자 말자 이런 문제의 차원이 아닌 거고요. 대통령이 어떻게 결정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대통령이 결정하기 전에 인요한 의원이 본인이 해왔던 행동에 비추어서 적십자사 회장으로서 본인이 적임인가 아닌가 본인이 상식적인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본인이 그만두는 것이 맞잖아요.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겁니다. 그럼요. 예. 저는 인요한 씨가 모르겠어요. 본인이 원했으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왔겠지만 전라도 사람이라고 막 자기를 얘기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 이름을 이야기하고 윤석열 때 보여줬던 일만 아니었으면 뭐 적십자사 회장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보지요. 그러나 윤석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비대위원장 하면서 그리고 그 뒤로 또 권력이 있는 곳이면은 어디든지 그냥 막 갖다가 들이대는 이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무엇보다도 그런 자가 그때 당시에 호남을 얘기하고 김대중 얘기하고 그럴 때 정말 불쾌했거든요. 전라도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제가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있어요. 갓나구. 갓나구를 제일 싫어해요. 갓나구 짓을 하는 거. 상갓나구. 갓나구 중에 아주 질이 나쁜 걸 상갓나구라고 그래요. 인요한 씨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갓나구 짓거리 같은 거예요. 그냥 뭐 할 때 김대중 팔고 이러면서 또 이때선 이렇게 하고 자리만 있으면 고개를 들이밀고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오늘 보니까 인요한 의원이 인터뷰한 게 있는데요. 내란에 대해서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웃겨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통큰 포용 정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윤석열한테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예를 들면 좋게 보일까? 좀 더 본인 스스로가 그 직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발언 하나하나로 보여주는 거라 생각이 들어서 저는 본인이 좀 결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게 사실 쉽지 않은 주제임은 분명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게 발표가 딱 나고 나서 인준과 선출을 뒤섞어가지고 한찬식 민정수석권에 이제 갖다 붙여가지고 대통령이 우리를 배신했다라고 이제 선동하는 분들이 꽤 많이 보였어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일이고, 거기에 더해서 심지어 어떤 분은 대통령이 빨간물 들었다 이런 것까지 SNS에 글을 써는 일이 벌어졌는데, 저는 지금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심지어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에요, 이 양반이. 누구예요? 김광민 변호사. 이게 사실 올바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공격하는 방식이라는 건 합당하고 논리적이면 전 상관없다고 봐요. 근데 이거를 한찬실 수석 임명과 같이 갖다 붙여가지고 이젠 대통령이 얼마나 부족한 빨간물이 들었구나라는 식의 그런 뉘앙스의 글을 쓰는 거는 저는 이거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가 예민해진 거예요. 봉지욱 기자가 받은 이 내부자 제보는 이거 인준하고 이거하고 또 완전 차원이 다른 새로운 의혹 제기예요. 대통령이 찍어 눌렀다라는 얘기처럼 들리게 지금 그렇죠. 소개하고 그 얘기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역대 정부에서 다 똑같은 프로세스로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통해갖고 후보자 지명하고 이거 뭐 중앙위원회 그거는 뭐 그냥 형식적인 거야 이런 취지의 주장인데 검증이 필요합니다. 정말 이러했는지,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뭐 어떻게 개입을 했다는 건지 이번 인요한 관련해가지고 그런 것들 좀 입장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인요한 전 국힘 의원이 이 적십자사 회장이 어울리는 사람이냐, 능력이 있느냐, 그런 일을 해왔냐, 그렇지. 그런 걸 물어봐야겠죠. 그러니까 송미령 장관이나 이런 인사에 관해서는 제가 털끝만큼이라도 인사 비판을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진보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원 중에 낭만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야 이거 문제가 있는데 라고 비판한 적은 있어요. 인요한 씨 같은 경우는 했던 말이 대통령은 나라님이다. 윤석열한테 한 말입니다. 대통령은 나라님이다. 요거는 이걸로 저는 이 사람은 구닥다리다. 이 사람은 봉건주의자다. 라고 규정을 합니다. 대통령은 나라님이다는 봉건주의자예요. 이건 민주주의자가 아니에요. 진보 보수를 떠나서. 가슴으로는 대통령을 이해한다. 국회에서 6개월 동안 하나도 타협 안 하고 불도저짓 전두환보다 더한 정치를 민주당이 하는 것을 봤다. 그래서 가슴으로는 윤 대통령을 이해한다. 계엄 이후에 한 말입니다. 민주당이 전두환 당이다. 독재하고 있다. 계엄 이후에 한 말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왜 감금돼 있는지 모른다. 필요하다면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왜 윤 전 대통령을 감금했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예요. 2025년 10월에 필요하다면 가택연금해서 김건희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집에 있어야 한다. 이거는 꼴통입니다. 봉건주의자, 조선시대에 살아야 되는 사람이 이에요. 미국 출신이라서 영어만 한다는 것 뿐이지 이 사람은 조선 사람이야. 조선 사람. 근데 저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예. 뭐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이재명 정부에서 어떤 자리가 왔을 때 본인의 철학이 그러면 거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좋잖아. 대인 적십자사 총리 얼마나 좋은데. 아니 저는 예를 들면 얼마나 좋은데 대한 적십자사. 제가 이렇게 있는데 윤석열이 와서 뭐 일 좀 해라 그랬을 때 싫어요라고 할 것 같은데 사람들은 안 그러나 봐요. 안 그래. 안 그래. 그냥 저는 되게 신기해요. 이 사람은 조선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아니야. 미국 사람도 아니고 그냥 조선 사람이야. 조선 시대 사람. 근데 조선 시대 사람이 나라님이 한 자리 좋은 자리 준다는데 왜 마다해? 왜 마다하냐고. 대단한. 조선 시대 사람인데. 대단합니다. 진보 보수를 떠나서 조선 시대 사람은 쓰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인요한 후보자 때문에 제가 이제 한 건데 대한적십자사 내부에서
제보가 왔습니다. 예, 그저께 제보가 왔고 한 사흘 전에 제보가 왔고 제가 딱 보니까 대한적십자사 내부 직원들 제가 보니까 오늘 오전인가요? 적십자사 노조위원장이 시선 집중하고 인터뷰를 하셨던데 한 사흘 전에 온 내용이랑 거의 비슷한데 이게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대한적십자사는 항상 문제가 됐잖아요. 전에 김성주라고 그거 아시죠? MCM인가? 무슨 뭐 그 여자들 그 가방 핸드백 만드는 그 그룹 회장이었나? 그 회사의 회장이었나? 하여튼 그 여자분, 머리 짧은 분. 그분도 난리였잖아요. 적십자사 회비 내지도 않은 분이 갑자기 거기 회장이 돼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러니까 적십자사 회장 그 직원들이 참다 이번에 폭발한 겁니다. 매번 왜 우리한테는 이런 사람만 회장으로 오냐? 이런 사람이 올 때마다 후원자도 끊기고 그 헌혈, 혈액 관리 같은 것도 하잖아요. 적십자사에서. 그래서 후원과 헌혈도 다 끊기고 난리가 나는데 또 이 사람을 했는데 더구나 이재명 정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라고 하면서 울분에 찬 이메일이 왔고 그래갖고 제가 저랑 이렇게 메일상으로 통화를 하다가 익명의 제보죠. 이제 내부자인데 적십자사가 블라인드에도 게시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블라인드 게시판의 글들도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청와대나 정부는 그거는 적십자사에서 중앙위원회가 있고요. 그거나 거기서 뽑은 거예요. 인요원을. 우리가 뭐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부 직원들의 얘기는 다릅니다. 그 직원들이 저한테 거짓말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인요원이 왜 된 걸까?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오늘 제보받은 내용 중에 저 또한 공무원 생활을 좀 해봤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공무원 조직이나 이 공무원 각 중앙부처에 속해 있는 뭐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 속해 있는 공공기관, 산하기관들, 소속기관들 시스템이 다 비슷합니다. 예. 문의만 그렇게 해놓고 실제 결정은 다른 데서 하는 게 이제 다반사인데 그 내용은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알려드리기로 하고 그렇다면 인요한이 어떤 사람이고 그런 것들은 좀 아시잖아요. 예. 이분이 이제 뭐 이중국적이라고 뭐 하던데, 우리가 한국 국적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고 국회의원도 했잖아요. 국회의원도 했고, 이분의 이제 그 증조부 할아버지인가요?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와서 이제 병원도 세워주시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이분도 그냥 전남 순천 출신에 그냥 딱 보면 옛날에 로버트 할리는 이제 연예인으로 했다가 뭐 마약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이제 그렇게 가버렸고, 근데 이분은 어찌됐든 정치권까지 와서 의사이기도 하니까 했는데 이제 하필 윤석열 정권 때 윤석열 픽으로 왔나 봐요. 왔는데 이분이 이제 내란 터지고 나서 1년 뒤인 작년 12월에 느닷없이 이제 의원직 사퇴를 하잖아요. 예, 비례의원이었으니까 의원직 사퇴를 했는데 그때 영상이 있는데 이분이 이 1년 동안 내란 때문에 사퇴를 한다면 1년 후에 하지는 않겠죠. 근데 이분은 그냥 윤석열을 굉장히 사랑했던 분 같습니다. 요 영상 한번 이렇게 좀 오마이뉴스에서 잘 정리를 했길래 요 영상 한번 보시죠. 많은 숱한 말들을 많이 남기신 분이더라고요. 저는 지난 1년 반 동안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에 돌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윤 정부의 계엄 이후 지난 1년간 이어지고 있는 불행한 일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극복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보셨죠? 예. 많은 말들을, 숱한 말들을 남기신 분인데, 예. 비상계엄 해제 의결할 때도 당연히 안 가고 탄핵에도 반대를 했고, 뭐 그랬던 분이 갑자기
내란을 비판하면서 마치 난 이 상황을 못 견뎌 사퇴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예, 작년 12월 12일 기습 사퇴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더라고요. 뭐가 있었냐면 요로부터 한 달 뒤에 한 달 뒤에 그 조그만 매체에 기사가 실려요. 기사가 실리는데 이 기사를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은 그냥 적십자사 회장 할 거를 자기가 알고 있었나? 라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이시죠? 지금 이게 언제입니까? 올해 1월 29일이잖아요. 이뇨한이 사퇴하고 약 한 달 뒤에 이런 기사가 납니다. 칼럼의 형식으로. 이뇨한 대한 적십자사 회장 카드. 이게 지금으로부터 5달 전의 일이에요. 이재명 대통령 실용통합 리더십의 시험 때 올해 1월 29일에 이미 기사가 나왔습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5달 전에 이미. 기사 내용을 보면 적십자사 회장이 석 달째 공석인데 이게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야. 빨리 임명을 해야 돼. 여기는 365일 작동해야 될 시스템이야. 그리고 이번 인선에 대한 지연은 단순한 행정 공백을 넘어 정부의 철학을 묻는 문제로 확장된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근데 이때 보니까 1월 달에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이 철회했잖아요. 대통령이. 너무 심각한 문제가 나오니까. 심지어 그 아파트 청약 점수를 조작을 해가지고 당첨이 됐잖아요. 근데 그 아파트가 뭐 30억이 올랐다고 하던가. 아파트가 한 70억 정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70억, 80억짜리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훈이 이미 논란이 돼서 지명 철회가 된 상황에서도 이거를 굉장히 이제 칭찬을 해요. 이재명 대통령은 진영의 경계를 넘는 인사를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정치적인 부담도 감수했다. 그리고 뭐 실용통합의 방향을 잃게 했다. 근데 요거를 갑자기 적십자사 회장 인선에 갖다 붙입니다. 요렇게 이재명의 실용통합의 방향은 적십자사 회장 인선 역시 같은 질문 앞에 놓여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사실상 나는 근데 이런 칼럼을 어떻게 쓰지? 이 지점에서 이뇨한이라는 이름이 거론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갑자기 사퇴한 지 한 달 만에 이런 기사가 나왔다는 거를 우리는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이거 매체 자체가 굉장히 작은 데예요. 근데 작은 데인데 올해 1월에 이미 이뇨한을 적십자사 회장을 만들려고 했고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은 적십자사 회장 하려고 나왔구나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지금에 와서는. 그런 생각이 저만 드나요? 근데 이게 지금 현실이 됐단 말이죠. 이 매체가 굉장히 작은 매체예요. 무슨 온라인 매체인데. 그리고 이제 제가 누가 썼나 봤더니 이상기라는 분이 뭐 여기 기자인가 봐요. 그리고 보니까 전 한국 기자협회장 뭐 이렇게 써 있었던가? 근데 전 처음 보는 분인데 하여튼 이뇨한을 임명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통치 철학을 가장 분명하게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5달 전에 이미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더군다나 이해훈 기획예산처 후보자도 낙마가 된 상황에서 이걸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현실이 돼버리니까 너무 놀랍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진짜 누가 했나? 지금 정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보건복지부나 뭐 이런 데서는 그러니까 대한적십자사는 보건복지부의 산하기관입니다. 산하기관인데 그거는 그냥 적십자사의 이렇게 중앙위원회라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기업으로 치면 이사진이 있는 거죠. 기업이 이사진이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논란이 되니까 우리가 내리꽂은 게 아니고 거기서 그 위원들이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 거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정부의 해명을 보고 화가 나신 거죠. 이 적십자사 내부 우리 직원들이 그게 아니라 이재명 정권에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서 내부에서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라고 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한테 이제 이메일로
익명의 제보가 왔고, 이제 확인해 보니까 블라인드의 여러 글들까지 보내신 걸로 봐서 적십자서 내부 직원이 확실해 보입니다. 근데 저한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글자가 작아서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기사와 방송 등을 보고 답답한 마음에 이제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우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적십자사 중앙위원회에서의 인요한 선출은 형식적인 절차입니다. 형식적인 절차다. 대한적십자사 회장 후보자는 대한적십자사가 아닌 정부에서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를 거쳐 적십자사로 전달됩니다. 전달된다. 그리고 적십자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공기관이다. 정말로 적십자 중앙위원회가, 이거 글자 잘 안 보이시죠? 조금 키우겠습니다. 정말로 적십자 중앙위원회가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다면 그간 김성주, 김철수, 인요한 등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인사를 굳이 선택했을까요? 적십자 회비와 헌혈 등 국민적인 지지가 없이 버티기 어려운 걸 알면서 말 많은 정치권 인사를 선택하는 바보 같은 선택을 진짜 적십자가 하고 있을까요?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적십자 회장은 언제나 정권에서 한 자리 줘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중앙위원회라는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인준해 왔습니다. 후보자도 정부가, 인준도 정부가 합니다. 그럼에도 적십자는 당장 내일이라도 언론사나 국회에서 질의가 오면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려 꽂혔습니다. 낙하산입니다라고 말 못한다는 거잖아요. 보건복지부나 정부가 찍어서 내려보냈다는 얘기를 절대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럼 보건복지부나 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정부가 내려보냈어도 적십자 회장에 적합한 인사를 자체적으로 선출하고 대통령에게 인준받는다는 것은 직원 누구도 믿지 않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뽑을 수 없다는 얘기죠. 어느 정권에서나 적십자에 맞지 않는 인사가 내려보내지고 그들은 적십자를 망치고 갔습니다. 거의 그랬죠. 그리고 매년 국정감사에서의 비난은 적십자의 몫이었습니다. 이뇨한 님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제보자는 이렇게 덧붙였어요. 제가 이렇게 화가 나는 건 이재명 정부는 적어도 다를 줄 알았다는 헛된 기대와 그리고 적어도 적십자가 이뇨한을 선출했다는 거짓말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이었습니다. 중앙위원회를 소집하도록 하고 후보자가 이뇨한이라고 통보했으면 왜 그랬는지 솔직하게 밝히면 될 뿐 적십자를 욕먹이지는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건 정부한테 하는 얘기죠. 예. 지금 이런 상황이었고, 이제 요가 이제 메일이 오고 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때 이제 정부의 이제 보건복지부겠죠. 해명이 나왔는데 청와대도 얘기가 나왔고, 그거는 그냥 거기서 한 일이다. 뭐 이제 내려 꽂지 않았다는 거죠. 그 적십자사 중앙위원회라는 곳에서 적법하게 선출이 된 것이다. 라고 이제 반론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근데 여쭤봤더니 이제 또 답변이 왔죠. 답변이 왔는데 두 번째 이게 이제 저와 이메일 받은 건데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뇨한이 뽑혔는지를 이제 이분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6월 24일이네요. 어제 오는 거네요. 네. 청와대인지 총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적십자사의 중앙위원회는 6월 22일 월요일 5시 30분에 실시됐고 오후 5시 30분이죠. 적십자사의 중앙위원회에서 그 위원들이 이뇨한을 뽑은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적십자사의 회장 후보자가 이뇨한이라는 것을 중앙위원회 위원들도 회의 현장에 와서 확인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누군지도 몰라요. 모르는데 회의 현장에 와가지고 이뇨한이구나.
이건 통보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이뇨한 회장 후보자에 대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인사과에서 적십자사에 전달해 준 것입니다. 설마 이제 이건 저한테 한 얘기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뇨한이라고 딱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인사과에 지시했다고는 생각하시지는 않겠죠? 복지부 장관이 아니란 겁니다. 그 윗선이라는 거예요. 그 윗단. 이뇨한을 직접 추천한 사람이 누군지 확인이 불가할 뿐 역대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모두 똑같은 프로세스로 정부에서 보건복지부를 통해 후보자를 지명하고.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봐야 되겠죠. 보건복지부가 정부 기관인데 보건복지부보다 높은 곳은 딱 하나밖에 없죠. 총리실이나 청와대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그 높은 데서 보건복지부보다 높은 상급 기관에서 보건복지부를 통해 후보자를 지명하고 지명된 후보자 1인을 중앙위원회에서 마치 선출하는 것처럼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고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 절차를 거치기 위해 참석한다는 것을 이 중앙위원회 위원들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내부 직원들이 그 회의 준비하지 않겠어요? 예.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건 윤석열 정권 때 숱하게 일어났던 일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은 지금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제가 뭐 이제 지금은 공식적으로 기자는 그만뒀습니다만, 근데 프리랜서 언론인으로서 제가 항상 이재명 정권을 지지하고 잘 돼야 된다라고도 말씀드리지만 감시받지 않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썩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이재명 정권이 진짜 잘 되길 바란다면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그냥 뭐 이재명 정권이니까 다 덮고 가자라고 하면 다 썩어 문드러져서 나중에는 그 기둥불이 뽑혀요. 이번 이 이뇨한에 대한 인사는 정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적십자사 내부의 직원들이 이 정도까지 할 정도면 적십자사 중앙위원회에서 뽑은 거라고 거짓말을 지금 국민들에게 했잖아요. 근데 중앙위원회 위원들도 누군지도 모르고 와서 회의석상에서 이뇨한이란 걸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위에서 찍혀 내려왔으니까 거기서 이제 뭐 자기들끼리 이제 논의를 하는 척 하면서 그리고 이뇨한을 회장 후보자로 정했겠죠. 그리고 다음에는 이뇨한이 아직 지금 정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재가를 해야 돼요. 대통령 도장이 안 찍혔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 논란이 한 3, 4일 됐잖아요. 예. 고심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때도 그랬어요.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는데 가장 컸던 것은 청약 점수 조작이었습니다. 예. 그거를 뭐 3, 40억짜리 아파트를 조작해가지고 겨우 이제 거의 꼴등으로 이제 그 당첨이 됐더라고요. 반포에 무슨 그 비싼 아파트 이름은 기억이 지금은 안 나네요. 근데 뭐 사자마자 1년 후에 한 30억 올랐다고 하니까 그게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는 뭐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죠. 예,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인데 지금 이 이뇨한 후보자를 적법한 진짜 그 적십자 거기서 어쨌든 그 중앙위원회 위원들이 서로 추천해가지고 토론을 거쳐가지고 뭐 됐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거는 보건복지부 인사과에서 중앙위원회 회의 당일에 이뇨한의 인사 카드를 만들어서 그 회의석상에 놨고 중앙위원회 위원들도 회의장 와서 처음 알았다는 폭로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다면 아무렇지도 않게 해왔다면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재명 정부가 보여줘야 될 일 아닌가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미 이뇨한은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한 게 제가 좀 그때 의아했는데 사퇴한 지 한 달 뒤에 웬 온라인 언론에서 대한적십자사 회장 후보로 이뇨한을 임명해야 된다는 칼럼이 실리고 지금 딱 5달 만에 이 칼럼이 현실이 됐습니다. 이 중간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적십자사 내부 직원들 여러분 적십자 회비 내세요? 안 내잖아요. 우리 집으로 다 이 지로용지 날라오잖아요. 여태까지 이런 낙하산 정치인들 더군다나 국민의힘 의원이었던 민주당 의원이 갔어도 이건 부적절합니다.
민주당 의원이었던 분이 가셨어도 이뇨한 후보자가, 이뇨한 씨가 의사라고 해도 그냥 이뇨한 말고도 저 자리에 앉을 만한 분은 많이 있을 겁니다. 존경받는 분. 그런 분들이 가서 적십자사를 살려야죠. 예전 같지 않잖아요. 적십자사가. 그 구세군 거기도 그렇고 예전 같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거기 신뢰를 하지 않아요. 존경받는 의료인이랄지 뭐 우리 존경받는 사회적인 원로랄지 이런 분들이 가셔서 다시 한번 적십자사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뇨한이 가면 저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쑥대밭이 돼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인데 지금 내부 폭로가 이 정도까지 나왔으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이런 것까지 뭐 아실 것 같지 않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제가 이제 또 하나 보여드리면, 예. 이게 적십자사 블라인드 아시죠? 예, 블라인드입니다. 블라인드를 제가 이제 그래픽 처리를 좀 했어요. 이게 최선인가요? 예. 인용한 동료 의원은 그를 내란을 옹호하고 탄핵 표결에도 불참했으며 사과도 없었다고 비난하고 이게 국민의힘 한재아 의원 얘기 같아요. 한재아 의원이 강력하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민영화 논란을 불러온 인물이라고 의료민영화, 대통령의 인준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적임자라고 얘기하는 이는 아직 없는 듯합니다. 이게 지금 블라인드에 대한 적십자사 블라인드 글입니다. 그러자 인요한 그는 누군가의 지령이라도 받은 듯이 계엄은 불법이고 잘못이라고 사과를 합니다. 근데 아까 여러분 영상 보셨잖아요. 자기 탄핵에 반대한다. 탄핵에 반대한다고 자기 이름으로 얘기했고 윤석열의 유일한 단점은 정이 많은 것.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윤석열을 추앙하는 사람이에요. 윤석열을 이렇게 떠받드는 사람인데 의원직 사퇴를 통해서 자기가 계엄은 불법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그 소신을 의원직 사퇴를 통해 실천한 것이라고 뜬금없이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이건 진짜 악질이죠. 이런 얘기를 차라리 안 하면 괜찮은데 자기가 지금 살려고 이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을 안 칠 수 있다? 차라리 그냥 자기 소신대로 살지. 진심이 담긴 사과를 하고 싶었다면 왜 회장으로 선출되기 전에 어려웠던 걸까요? 100번 맞는 말 아닙니까? 적십자사 직원에게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라. SNS를 통한 의사표현도 자제하라고 해왔는데 직원들한테는 그렇게 시켜놓고 불과 몇 개월 전까지 국회의원이었던 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회장으로 오고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적십자사 회장으로 가면 이 직원들이 어떻게 될까요? 자긍심을 가지고 회사를 다닐 수 있을까요? 이것도 그려 있네요. 정부에서 보냈지만 적십자가 선출했으니 정부 탓은 하지 말자는 방송 진행자의 얘기에 웃음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한 방송들이 있었죠. 적십자가 선출한 거야. 뭐 이렇게 내리꽂은 거 아니야. 이 얘기에 지금 이 직원분께서 웃음이 나온다. 직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회장은 왜 안 지켜도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직원들 대다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는 듯 보입니다. 노동조합은 직원 복지 말고는 관심이 없는 걸까요? 이게 최선인가요? 지금 이게 논란 초반의 블라인드 글인데 지금 오늘 오전에 적십자사 노조 위원장이 라디오에 나갔고 내일 저희 TBS 봉인해제에도 적십자사 노조 위원장이 나옵니다. 나와서 제가 이거를 오늘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린 자료를 이거 제가 다 공개를 하고 노조 위원장에게 당연히 노조에서는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블라인드에는 계속 글이 올라올 것이고 내일 봉인해제에서 조금 더 깊게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오늘 이 왔던 제보 내용도 노조위원장에게
팩트 체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일 라디오에서. 우리 그냥 이 정도잖아요. 정부에서 보내면 받아야 하고 받으면 바로 고개 숙이고 보호해야 하는 그의 리스크도 인요한의 리스크도 우리의 리스크가 되잖아요. 그러니 제발 우리끼리 있을 때 고상 떨며 적십자가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막 내부에서 부글부글 하는 데다가 일종의 막 내분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가. 예를 들면 이제 경영진 측은 어찌됐든 그 후보자를 지명된 사람을 선출된 사람은 인요한으로서 회장 후보자로 지금 선출이 됐으니까 지금 어떻게든 실드를 치려고 하는 세력이 안에 분명히 있겠죠. 인요한에 미리 좀 잘 보여가지고 나중에 항상 조직에는 저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근데 그런 조금 내부의 갈등도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대한적십자사 블라인드 게시판의 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개탄스럽다는 거죠. 적십자 정체성에도 맞지도 않는 외부 인사를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보내는 대로 닥치고 받을 수밖에 없는 건지, 이게 공공기관이라는 우리 조직 특성의 한계인 건지, 적십자 사업의 독립성은 어떻게 보장되는 건지, 외부 인사의 치부겠죠. 왜 적십자 직원들과 함께 감당되어야 하는 짐이 되는 건지, 보내주는 대로 받는 것뿐인데 왜 매번 국감장에서는 꼭 그 인사의 치부가 적십자 자체에 대한 비난으로 화살표가 돌려지는 건지. 지금 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보내서 뽑혔지 스스로 뽑지 적십자가 스스로 뽑은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나 보건복지부나 이쪽의 해명과 청와대의 해명과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고 이거를 사실 팩트 체크나 마나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그건 국민들한테 거짓말한 거죠. 이재명 정권은 좀 달라야죠. 이재명의 정부는. 그래서 이제 블라인드가 굉장히 지금 막 활성화되고 있나 봐요. 막 댓글도 보면 요거는 이제 블라인드 원문을 제가 그래픽으로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을 바꾸진 않았고, 이게 최선인가요? 아까 글이 있었잖아요. 질문이 마음에 무겁게 짓누른다. 글에 담긴 논지와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하며 지금 우리 조직이 처한 현실을 다시금 돌아보게 된다. 지금 다른 직원들도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대외적인 흔들림에 무조건 순응하기보다 조직의 중립심과 본인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내부에서 이게 좀 이렇게 깨졌네요. 그게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무력감 속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깊이 있는 글 감사합니다. 두바이 쫀득 붕어빵님께서. 저 JTBC에 있을 때도 블라인드 항상 시끄러웠는데 거기서 막 사운드 벌어지고 파벌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 적십자사 직원들이 굉장히 큰 고통을 받고 있구나. 이 글들만 봐도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좀 다를 줄 알았는데 똑같이 벌어지는 걸 보고 굉장히 실망스럽다라는 제보자의 그 메일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러니까 조금 그래요. 제가 이제 입장을 바꿔 나서 여러분이 적십자사 직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매번 2, 3년 주기로 이런 식으로 정치꾼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저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인요한을 대통령이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사안을 볼 때는 맞지 않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운 후보자 지명 철회도 했습니다. 근데 인요한 씨도 마찬가지다. 왜냐면 그냥 확신범은 차라리 괜찮습니다. 장동혁 같은 사람은 그냥 확신범이에요. 변하지 않을 겁니다. 꼭 쭉 그렇게 살 거예요. 한동훈 쭉 그렇게 살 거예요. 제일 나쁜 사람이 일제시대 때도 밀정입니다. 밀정. 친일파는 그냥 친일파가 더 나아요. 제가 볼 때는. 친일파는 그냥 지 잘 먹고 잘 살려고 거기에 그 권력자에 일본에 붙어서 한 건데, 밀정은 우리 독립군을 위험하게 하잖아요. 괴멸을 시킬 수 있고 위험하게 하잖아요.
친일파보다 나쁜 게 밀정이다. 근데 지금 이뇨한 씨는 저거 적십자 회장 된다고 기존에 자기가 말했던 것과 반대되는, 이제 와서 뭐 불법 계엄이다 이렇게 얘기해봐야 누가 믿습니까?